9월 12일 목요일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이 간밤 시장 안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빅테크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해당 기대감처럼 양시장 지금 모두 상승해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목요일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종목 오늘 잠금 해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과는 또 잠시 후에 만나볼 종목 잠금 해제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흐름 보이고 있는지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지금 시장 안에서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줍니다. 역시나 또 소부장단에서는 최근 워낙 큰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HPSP 7%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노테크닉스 7.68% 상승하고 있습니다. IT단에서도 이수페타시스 7.91%라는 강력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완성차 섹터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 어제 큰 낙폭을 오늘 좀 만회해줍니다. 각각 3.36%, 3.33% 상승해주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63% 하락했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각각 1.37%, 0.7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0.41%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그리 큰 낙폭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강력한 힘 지켜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7월 25일에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잠금 해제했던 종목입니다. 이 최고가 기준으로 16%대의 수익률을 만들어낸 상황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 잠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GK 이노엔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K캡이라고 잡아주셨는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K캡과 수액입니다. 이 K캡과 수액 지금 어떤 기술력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네. 현대인들의 네.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증시를 보거나 뭐 제 계좌를 보거나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위에서 막 뭔가가 신물이 막 올라오면서 속이 쓰리죠. 이 제제를 만드는 약을 만드는 게 K캡이라고 HK는 이노엔이 자체 개발한 신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개발을 했는데요. 역시나 위식도 역류질환 시장이 스트레스 때문에 커져서 그런지 저게 매출액 부분이 계속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액 부분인데요. 수액도 요새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액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기본 수액하고 영양 수액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영양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고 저희가 이제 뭐 응급실에 가서도 영양수액 맞춰주세요.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양수액 관련된 이 수액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성장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 수액과 K캡이 동시다 성장하는 이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수액 부분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국내에서 거의 뭐 탑의 수액 생산 이런 기업인 거예요. 2021년도인가에가 이 오송 공장을 필두로 해서 이 연으로 1.1억 백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수액이 국내 최대 규모를 또 자랑을 하고 있고 2023년도 이제 7월에 또 신규 라인도 또 가동을 했다. 그래서 매출을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것들이 K캡의 이제 성장이 될 것 같아요. K캡은 이 저희 속 쓰린 거를 완화해주는 이런 이 역류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PKCP라고 해서 P캡 그 기전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9년 3월에 국내에 출시하고 출시 3년 만에 원예 처방액이 1천억을 돌파하면서 국내 신약에서는 최초로 블랙버스터의 약물로 최단 기간에 등록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기전이 중요하냐면은 P캡 기전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지금 1세대하고 2세대 현재 위역류 질환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면은 뭐 신장에 무리가 간다든지 아니면은 약효가 발현이 되기 전에 먼저 내 증상이 나타나야 돼. 끙끙 앓은 다음에 약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약효의 전달력이 좀 떨어지고 또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 K캡이 가지고 있는 P캡 제제가 시정 점유율이 지금은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이런 K캡의 성장성, 매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캡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현대인의 질병과 함께 해당 시장 자체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기술력 입증됐다라고 한다면 미국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없다. 예, 이게 글로벌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거가 되겠죠. 자, K캡에 그래서 이러한 성능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위 역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미란성하고 미란성이 있는데 저희가 특히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거는 이제 미란성이 될 것 같은데 비미란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임상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나 2026년도에 이게 미국의 FDA 승인 기대감이 또 있어요. 저희 요새 제약주나 보면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느니 안 하느니가 제약주의 아주 큰 모멘텀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란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이죠. 임상이 종료가 예정이 될 걸로 보이고 이게 생각대로 잘 풀리면은 2025년도, 6년도에 드디어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이 잠금 해제를 해봤을 때 역시나 미국 시장 진출의 여부는 FDA 승인이 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 HK 이노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올해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제품 출시의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력한데 지금 개선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에 네. 제약주든 어떤 업종이든 실적이죠. 그쵸. 실적이 좋지 않고 안 좋아지고 뭐 역성장을 하면은 잠금 해제 종목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사람인데 HK 이노엔은 2024년도에 그래서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이 성장성이 2026년도까지 장기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그래프에서 ROE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요. 저희 주주들,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이익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12%대로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점프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국내 K캡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미국의 임상 상승 현황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유럽에 그래서 또 이제 기술 수출 계약 가능성까지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도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차장님 목표가 얼마 보고 계세요? 목표가는 일단 55,000원 정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결국에는 북미 글로벌 진출이 임박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대가 이제 고가 부분을 돌파를 넘어서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2024년도 뭐 에비타라든지 대형 중견 제약사들의 이런 실적하고 이렇게 맞물려 봤었을 때에는 예, 한 퍼 정도 한 14배 정도 적용을 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 한 5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HK 이노엔 목표가 5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또 임상 결과와 함께 미국 시장, 유럽 시장까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이 올리고핵산의 최강자 등극할 수 있을지 사실 CDMO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ST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올리고핵산 관련해서 리보핵산의 르네상스다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뭐 리보핵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가 RNA 르네상스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치료제 시장 전망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17.6%대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세포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에 있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결합하고 해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요. 거기서 어디가 다쳤다 하면은 그쪽 부분에서 더 이제 단백질 합성, 뭐 이런 분열 이런 것들이 더 잘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몸은 이렇게 DNA라는 애가 이제 본인이 직접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하고 분열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는데 그 복제를 하는데 RNA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DNA가 짧은 DNA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하면서 RNA로 보내는데, 그 가운데에서 mRNA라고 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생성을 함으로써 저희가 발열이 되는 이러한 각종 그 질환들을 조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게 바로 RNA 치료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RNA 치료제, 리보핵산 시장 전반적인 전망을 좀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올리고핵산입니다. 차장님께서 직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 리보핵산의 원재료가 이 올리고핵산인데, 사실 단어가 좀 어려워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올리고핵산을 봐야 된다라고 가져오신 걸까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린 게 단백질을 발열하고 억제하고가 하나의 치료제가 그렇죠. 되는데, 이 RNA 이런 치료제 중에서 저희가 간섭 치료제라고 있어요. 이거는 유전자를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발열을 하는 치료제보다는 억제를 함으로써 치료제 효과가 더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대사질환, 뭐 심혈관 질환, 뭐 암 치료제까지 이렇게 이 간섭 치료제, 억제를 시키는 치료제가 이렇게 쓰이는데, 이 치료제 중에서도 안티센스 올리고핵산 기반이 대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성장성이 또 굉장히 크죠. 근데 국내에 있는 ST팜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을 받아서 이 올리고핵산 의약품 원료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잘 보시면 ST팜이 올리고핵산 원료의약품 공급 추정 업체가 나오는데, 이 노바티스의 렉비오가 있고요. 저게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가 되고, 뭐 바이오젠의 스핀라자, 제론의 이메텔스타트 등등등 해서 이런 올리고핵산을 의약품으로 쓰는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냐면은, 과연 렉비오라든지 이메텔스타트라든지 저 품목들이 글로벌리하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의약품을 대주는 거니까 ST팜이. 그래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이라면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데, 키워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단연 실적 잡아주셨습니다. 네, 실적이죠. 네. 제가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그 렉비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두 개만 딱 봐도 뭔가가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렉비오는 일단 고지혈증 치료제가 될 것 같아요. 고지혈증 치료제는 또 희귀질환 치료제하고 틀리게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으로 글로벌리하게 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 렉비오만 예로 들으면 사실 2023년도 하반기에 적응증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기에 대해서 2024년도 5년도에 총 공급량의 그 ST팜이 한 864억 정도 하고 당사 매출의 한 30%까지 이렇게 좀 갈 걸로 보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 목표가는 제가 한 12만 5천 원 정도 장기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말 그대로 올리고핵산의 부분 매출 증가가 중장기 성장성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ST팜 목표가 12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사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